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영표 변호사입니다. 개인 도산 사건에서 가상자산 평가의 필요성,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을 나눠보면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자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3년간의 변제기간 동안의 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자산을 변제자원으로 투입해야 하죠. 팔거나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가상자산이 있다고 신고하거나 향후 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가 소유하는 가상자산을 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죠. 또한 변제기간 동안의 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평가가 필요하겠죠. 청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가상자산의 평가 시기는 법리적으로 인가결정 시나 실무상으로는 신청시 또는 개시결정시로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사건의 경우 파산 원인 존재 여부, 부인권 행사 여부, 면책 여부 등을 판단을 위해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저도 이제 가상자산 가끔 몇 명이 이제 코인에 실패해갖고 흔적이 나오죠. K뱅크라든가 농협 같은데 옛날에 그 연계되는 은행이 좀 틀리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미 처분하고 손실을 본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딱 한 번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마 빚 때문에 스스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망인이 자녀가 이제 상속재산 파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 같은 게 좀 있고 그쪽에 도지코인이라고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회장이 좀 언급을 해서 재작년에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도지코인이 14만 개인가 있어요. 근데 하나요? 몇백 원 안 됩니다. 다 팔았더니 140만 원인가 그 증권사에서 바로 같이 팔아줬거든요. 그거를. 증권사에서 판 게 아니라 당사자들한테 매각을 해라 그랬어요. 상속인한테. 그 거래소에 가서. 그래서 그 돈을 그 당시에 판 돈을 이제 입금해라 그랬더니 100몇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 망한 분들이 이 도지코인, 비트코인, 아니면 알트코인이라 그러죠. 코인이 수십 개, 수백 개죠. 그걸 갖고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법인 도산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평가의 필요성, 법인 회생은 어떤가?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자산으로 평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유의미한 자산으로 평가 가능한 경우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여 변제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회생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운영비 조달 및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하여 환가할 경우에 평가가 필요하겠죠. 조사위원에게 조사보고서 작성 시 이를 반영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을 것이죠.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법인 파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파산 선고 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비상장 가상자산의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비용, 실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 및 거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만일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예상되는 상장 기준가를 전문가로 하여금 추정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사의 자금을 임직원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여 가상자산을 구입한 경우 가상자산 자체를 채무자회사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 혹은 이체된 자금이 반환 채권을 채무자회사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평가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 자금이 이체된 경위, 채무자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상자산을 법인이 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이 이동하였으므로 법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곧 법인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만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액평가와 관련하여 감정의 활용 가능성, 시가감정 촉탁 사실조회, 비상장 가상자산 평가 방법, 시가감정 촉탁, 가상자산과 관련한 협회, 전문가 단체, 대학 등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에게 비상장 가상자산의 가액을 추정하여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의류, 특허권 등 특수한 권리나 물건에 대한 시가 감정을 촉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 감정 촉탁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시가 감정 촉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사회적 방법론 역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향후 이게 뭐 다른 재판 절차에서 법원의 특수감정이라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뭐 부동산 감정이나 임료 감정 이런 건 뭐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뭐 전자기기 아니면 뭐 특수기계 이런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등록된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하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죠. 코인. 뭐 코인에 대해서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좀 활발히 구성되어 있으면 그쪽 단체에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사실조회. 시가 감정 촉탁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조회도 할 수 있으나 비상장 가상자산의 가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그러한 분석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므로 사실조회를 충분히 검토된 가액 추정 결과를 받아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이제 법인하고 개인, 그 다음에 개인회생, 법인 파산, 개인 파산, 법인회생 각 그 도산 영역에서 뭐 어떠한 경우든 가상자산, 뭐 상장 가상자산이든 비상장 가상자산이든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